안녕하세요. 써니TV의 써니 원장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릴 책은요, 리더의 자존감 공부입니다. 리더의 자존감 공부. 김대식 지음, 해의 시간에서 올해 4월에 나온 책입니다. 자존감 높은 리더를 따르게 하는 힘, 1만 명의 리더로부터 얻은 리더의 자존감 관리법, 마음을 다스리는 리더가 되어라. 속 좁은 리더 곁엔 굳건한 조직은 없다. 남과 비교하지 않아도 되는 나만의 가치라는 주제로 제가 한번 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책에는요, 리더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리더로서 경영에서 조금 성공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리더들이 가져야 할 덕목들, 그런 것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리더의 그 정신, 그 다음에 심리적인 그런 어떤 자기만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많이 소개되어 있고요. 유익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꼭 한번 책을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책 속에 있는 문장들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리더의 고민을 살펴보면 일 자체보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토하는 내용이 많다. 사람의 마음을 읽고 소통하는 일은 많은 에너지가 투입되면서도 기대만큼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러다 보니 위의 고민 중 대개가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만성적인 문제가 된다. 그 다음에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라는 말을 저는 듣기는 들었는데 누가 했는지 몰랐는데요. 여기 책에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로버트 엘리엇이 스트레스의 건강으로, 스트레스에서 건강으로 라는 것에서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더에게 사람과 일에 대한 스트레스는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그는 도망갈 수도 없는 스트레스에서 맞서 싸우려고 하기보다는 흘러가는 대로 두고 자기를 더 아끼고 더 사랑하라고 조언한다. 사실 어느 리더가 사람에 대한 고민 없이 리더 역할을 해낼 수 있을까? 어느 리더가 일에 눌리지 않고도 리더의 자리에 오래 앉아 있을 수 있을까? 일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시간 압박, 과도한 목표, 동시다발적인 업무, 부족한 일손, 성과로 나타나지 않는 일, 과제를 해내도록 사람들을 설득하는 일 등이 리더에게는 모두 도전적인 과제들이다. 하지만 수많은 리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배우고 스스로를 성장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당신은 힘들었지만 도전적인 과제를 수행한 경험이 리더로 성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리더로 산다는 것은 참 어렵고 힘든 일이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저도 리더로서 생활을 조금 해봤는데요. 한 20 몇 년 동안 해봤는데 그 리더라는 것은 그 조직의 어떤 성격이고 그 다음에 얼굴이고 그 다음에 그 리더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다른 어떤 조직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더에 대해서 저도 많이 알고 싶은데 이런 책이 있어서 저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이 책을 읽으면서 모르는 부분도 많이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내 친구가 정치와 경제 이야기로 나를 지치게 했다. 내가 이러한 리더십론에 관해서는 아는 것 좀 있다고 그에게 끊임없이 설명한다면 상대는 관심 있게 들어줄까? 아마도 금방 지치거나 술맛이 떨어졌을 것이다. 만약 그 다음 만남에서도 리더십 이야기를 반복한다면 아마도 나를 더 이상 만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이다. 다양한 리더십론을 알고 리더십에 관해 떠든다고 해서 친구에 대한 내 리더십이 발휘되는 것은 아니다. 리더의 리더십 공부도 마찬가지여서 세상에는 수많은 리더십 이론이 있지만 리더가 되기 위해서 이 모든 리더십 이론을 공부할 필요는 없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리더십 가등을 수강한다고 해서 세상에서 최고의 리더십을 갖추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지금의 나에게 가장 맞는 나만의 리더십 모델을 찾는 것이다. 라고 하네요. 리더십은
물론 공부하면 조금 좋아지고 뭐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고 새로운 내용들을 알 수 있겠지만 리더십은 부딪혀 보니까 더 절실하게 제가 어떤 리더가 되어야 되겠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게 조금 가슴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리더십이라는 것이 방법이 정말 중요하고 그 조직을 이끌어가는 그런 힘인 것 같아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나온 길이지만 그리고 또 뭐 앞으로도 닥쳐올 길이기도 하고요.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런 리더십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한다면 그 자기만의 어떤 리더십 과정을 생각을 여기서 아까 책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렇게 좀 펼쳐가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좀 살펴봤거든요. 책 내용들을. 자, 여기서 세 개의 구슬을 굴려라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개의 구슬을 굴려라 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구슬 자기 이해라고 합니다. 자기 이해. 나답다는 것 혹은 나답게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 질문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나의 성격, 가치관, 흥미, 동기, 작성 능력에 대해 아는 것이 자기 이해다. 자기 이해를 먼저 하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개방이라고 합니다. 자기 개방은 자기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내 마음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된다.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 그리고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구슬은 자기 수용이라고 하네요. 여기서 지금 좀 길게 나와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꼭 필요한 부분만 제가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자기 수용은 자기 이해 과정에서 드러난 성격, 가치관, 동기 등 부끄러운 부분이나 결점까지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결점이 있다는 사실은 받아들이지만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는 과장된 판단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 자기 수용이다. 실수하고 실패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스스로의 가치를 폄하하지 않는 것이다. 내가 그렇구나 라고 나를 존중하는 것이다. 만약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느껴지면 그 생각이나 느낌을 적어서 표현하거나 그 내용에서 사실만을 수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라고 적혀 있네요. 자, 첫 번째는 자기 이해, 두 번째 자기 개방, 세 번째 자기 수용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수용이 가장 높은 단계인 것 같아요. 그 결정까지 받아들이는 것. 그건 어떻게 보면 참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리더가 더 중요하고 리더의 그 어떤 방향을 따라오는 사람들이 많이 그러니까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 중 대기업에 다니는 어떤 이는 남보다 더 일찍 일어나고 술자리를 줄이는 노력으로 책을 읽고 꾸준히 서평을 쓰고 있었고 자신의 경험을 블로그에 남기며 작가의 꿈을 키워나가고 있었고 학생을 가르치는 어떤 선생님은 진로 지도에 관한 책을 발간하여 퇴직 후 강연을 꿈꾸고 있었다. 무작정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은 아니었고 미래에 하고 싶은 것을 지금도 꾸준히 공부하며 새로운 길을 탐색하고 있었다. 대기업 유통부서에서 인테리어 업무를 하던 내 직장 동료는 휴일을 이용하여 기농 준비를 시작했고 지금은 분홍을 실현했다. 비결을 알아보니 놀랍게도 4년간 꾸준히 야간 대학원을 다니며 IT 기술을 접목한 유기농법을 공부했다고 한다. 지금은 자동화된 농법으로 이미 성공적인 1인 기업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 얘기를 안정감 있게 가고 있는 사람들의 두 가지 공통점은 지금 일을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고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나만의 길을 찾아 꾸준히 준비하고 시도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네요. 인기 있는 유튜버도 처음부터 조회수가 많지는 않았을 것이다. 유튜버로 성공한 사람들도 결국 자기가 가고 싶은 길에서 꾸준하게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 유튜브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좀 더 흥미롭게 읽었던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고 뭐 유튜버로서 뭐 꼭 성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일을 좀 더 확실하게 한 번 더 설정이 되는 것 같았어요. 자, 유튜브로 성공한 사람들도 결국 자기가 가고 싶은 길에서 꾸준하게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다 라고 했어요. 콘텐츠를 만든다는 것은
1인 기업가고 자기 자신만의 어떤 창작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컨텐츠를 만드는 일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겠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극히 적겠죠. 자, 내비게이션이나 안내 전광판이 알려주는 길은 모두가 몰려가는 길이 되기 쉽다. 그렇죠. 내비게이션에서 안내하는 것은 안내하는 사람들은 뭐 길이 막히면 다른 데로 우회하라든지 하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길에는 또 사람들이 몰려들 수밖에 없죠. 지금의 내 길이 정체된 길이라면 차라리 엉뚱한 길로 접어들어 보면 어떨까라고 하네요. 조금 더 돌아가는 길일 수도 있지만 평소 못 보던 멋진 풍경을 발견할 수도 있고 더 여유롭고 넉넉한 길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미 내가 알고 있는 장소는 남들도 다 아는 목적지다. 그러니 가끔은 의도적으로 모든 안내를 끄고 엉뚱한 길에 들어서라. 참 참신하고 새로운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발상들이 어떻게 보면 아까 여기 만든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들, 유튜브를 하는 사람들의 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새로운 길을 새로운 자기만의 어떤 노하우로 만들어가는 그런 멋진 길인 것 같기도 하고요. 자, 가보면 그곳에서 나의 경험과 인식을 뛰어넘는 사람도 만나고, 그렇죠. 경험과 인식을 뛰어넘는 사람, 새로운 사람도 만날 수 있고 여태 찾고 있던 진정한 삶의 방향을 찾게 될 것이다 라고 적혀 있네요. 자, 이제 여기서 마무리인데요. 금방 이 내용들이 저는 엉뚱한 길로 가보자 라고 했을 때 이거 엉뚱한 길이라는 거는 참 또 새로운 길이고 어떻게 보면 좀 두렵고 그런 길이지만 희망의 새로운 어떤 가슴 뛰는 길이잖아요. 새로운 길에 들어서는 그런 마음들은 누구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그리고 새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새로운 어떤 깨끗한 정신으로 새로운 길을 맞이한다는 것은 인생에서 참 멋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오늘 책 리뷰 리더의 자존감 공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